이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발의된 이른바 유병언법,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보다 광범위하고 쉽게 몰수하겠다는 내용이죠. 사실상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세월호 책임재산 환수를 위해 상속 증여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유병언법이 발의됐습니다. 제3자가 범죄 사실을 모른 채 사들인 범죄 수익도 추징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사망으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유병언법은 유 씨의 유죄가 인정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유병언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병언 씨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유 씨 자녀들의 차명 재산을 찾아 이 법을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참사 책임을 묻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급입법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두환법, 또 김우중법이 그랬듯 법은 시행되기 이전의 일에는 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법률 불소급 원칙이 사회적 이슈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상속 증여재산도 몰수되고 범죄 사실을 몰랐어도 추징되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우려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대상이 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묶어둔 차명재산도 구원파와의 치열한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하고 유 씨의 금고직이 김혜경 씨가 체포되긴 했지만 숨겨진 재산에 대해 입을 열지는 불투명한 상황. 여기에 사실상 유병언 일가를 겨냥한 법안마저 그 실효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세월호 책임재산 환수가 사실상 예상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층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